자, 지금 하는 것은 QI를 위한 도구들 사용법이라는 전체 강의 중에 일부분이에요. 강의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이거를 들을 일이 별로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병원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더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을 마련한 거예요. 그 QI 에센셜 툴킷이라고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QI 팀을 위해서 QI 하는 도구를 위해서 만든 미국 IHI, 여기 보면 IHI라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것들을 쓰면 좋겠다 해서 만들어진 어떤 툴킷이에요. 도구인데 그 중에 보면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 드라이버 다이어그램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들을 하나하나 하면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커뮤니케이션 하기도 좋겠죠. 통일되는 거 있으니까. 이걸 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강의 주제인데 오늘은 그 중에서 플로우 차트만 하려고 해요. 이게 이제 플로우 차트가 파워포인트에서 아주 쉽게 잘 돼요.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잘 쓰면 뭐 이거는 쉽게 되는 거겠죠. 또 우리가 다른 도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파워포인트가 제일 쉬워요. 그래서 이제 파워포인트 기능도 좀 배울 겸 동시에 플로우 차트도 만들 겸. 그리고 플로우 차트뿐 아니라 저기 보면 FMA도 나중에 한번 알려주세요. 요거는 쉬워요. 요거는 표메이커. 네. 근데 이 도구가 특별히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쵸. 그냥 포맷을 만들어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굳이 하자면 코즈 이펙트 다이어그램 이런 거가 조금 만들 때 귀찮을 수 있죠. 좀 쉽게 만드는 거. 다른 것도 뭐 런 차트는 쉬운데 컨트롤 차트는 좀 어려워요. 만들기가. 그런 것도 뭐 기회 되면 또 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플로우 차트만. 그나마 아는 걸로. 아, 그럼 아는 거. 예. 자, 그럼 이제 파워포인트를 가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새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이어그램이 좀 크다 싶으면 파워포인트 화면 자체를 미리 큰 그릇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디자인에 가시면 물론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는데 나중에 바꾸면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크기를 정할 수 있거든요. 지금 33cm짜리, 20cm짜리 종이잖아요. 그 안에 다 넣어야 되거든. 그럼 너무 작다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통 16대 9를 많이 쓰잖아요. 16대 9를 염두에 두고 그럼 저는 이제 80cm, 가로는 80cm, 세로는 45cm짜리 종이를 만들 거예요. 이렇게. 그럼 16대 9를 염두에 두고 여러분 만약에 좀 상황이 다르면 다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미리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확인했어요. 저는 80값 45를 하고 됐어요. 그 상태에서 이런 거 없는 거를 먼저 추천드려요. 그런 것은 새 슬라이드에 가시면 빈 화면이 있어요. 네. 여기서 사용하는 건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뽀끔하게 이렇게 시작하면 조금 불편해요. 그래서 여기 빈 여백, 슬라이드가 없는 여백에서 우클릭하게 되면 눈금 및 안내선이 나와요. 이걸 클릭하게 되면 이 1cm당 5눈금, 즉 2mm를 기준으로 눈금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자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저는 1cm짜리 또는 0.5cm짜리 이걸 만드는 거예요. 제가 1cm를 먼저 할게요. 기준으로 연습하기 위해서 하고 화면에 눈금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바둑판처럼 눈금이 나와요. 그럼 이게 있으면 뭐가 좋으냐? 가로 세로 정렬하기도 좋고 삽입해서 이제 내가 사각형을 넣겠다. 그럼 얘가 딱 1cm 단위로 잘려져요. 대충 하면. 근데 자세히 하면 그렇지 아니지만 그래서 옮기잖아요. 옮길 때도 센티미터 위주로 올라가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게 되면 그렇지 않네. 그럴 수도 있죠 뭐. 아닌데 잠깐만요. 그럴 수도 있지 아니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체를 눈금에 맞춰 이동 이걸 해줘야 돼요. 이걸 딱 클릭하게 되면 얘가 그 센티미터에 따라서 자 이렇게 보면 이게 눈금 하나 있잖아요. 움직이면 다 그 센티미터에 따라 1cm씩 움직여요. 그래서 만들기 더 편해요. 그리고 또 느리고 줄이는 것도 1cm 따라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너무 자세하면 1mm 단위로 촥 크고 작아지잖아요. 그럼 오히려 불편해요. 그러니까 적당히 1cm 단위로 해야 만들기 편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치고 우리가 아까 강의 중에는 안 봤지만 이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공식 기준에 나온 게 사각형, 그다음에 마른 목골, 동그라미 이 세 개가 있어요. 이 동그라미는 시작과 끝을 말해요. 그리고 요거는 액티비티, 뭐 할 거냐 하는 거고 이거는 판단, 그래서 yes, no로 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가지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어주는 선 이렇게밖에 없어요. 요거를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사각형이 되겠죠. 그래서 사각형을 색깔을 정해요. 예를 들면 도형 서식에서 나는 이 색을 할 거야.
해서 미리 정했어요. 요 색을 할 거야. 윤곽선도 내가 정해요.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정했어요. 그 글자를 쓰겠죠. 연습. 쓰는데 너무 작잖아요. 그러면 찍어서 확대를 하겠죠. 딱딱딱딱 해서 이 정도 하겠어요. 난 이 정도 넣겠어. 이건 바뀔 수 있지만 넣었어요. 상태에서 이제 또 마름모를 만들잖아요. 그럼 마름모 어디 있느냐?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마름모를 넣을 수 있겠죠. 전 최근에 마름모를 했을 때 여기 있는데 마름모가 이쯤에 있어요. 이걸 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게 되면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돼요. 그죠? 또 다른 방법이 여기서 이제 도형을 하다 보면 여기 또 도형이 또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탁 해서 이렇게 하면 새 도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좀 힘들거든요. 이거 말고 도형 편집에서 도형 모양을 바꿀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렇게. 그럼 이게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거를 하나를 복제를 해. 옆에 갖다 놔. 그리고 이거를 바꿔. 그러면 똑같은 형태와 똑같은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편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복제를 하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그럼 이걸 또 똑같이 만들어서 그럼 이 컨트롤 D를 하게 되면 컨트롤 C, V하고 좀 달라요. 그냥 컨트롤 D니까 듀플리케이트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원을 만들어야 돼. 도형 편집에 가서 도형 모양 변경. 그래서 원이 어디 있느냐 찾아서 여기 타원 있거든요. 딱 클릭하게 되면 타원이 만들어져요. 그럼 요들을 만들었으면 똑같은 디자인을 다 만들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 생각하지 말고 자꾸 복제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연결선을 넣어야 되거든요. 연결선이 있는데 여기 있어요. 자, 연결선을 넣으려고 하면 순간 얘가 그냥 그렇게 쭉 넣으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시프트를 넣게 되면 다시 시프트를 누르면 평면으로밖에 안 가요. 45도랑 세로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리드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대충 해도 얘가 그냥 거의 평면으로 가요. 자, 됐죠? 그럼 이 선을 이제 정해야겠죠? 선의 두께를 좀 두껍게 하겠어, 나는. 그래서 윤도 두께 하고, 여기 있는 요 도형 효과, 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화살표, 이쪽이 머리고 이게 꼬리거든요. 꼬리의 유형을 나는 좀 이런 화살표를 하고, 꼬리의 크기를 좀 크게 하겠어. 이게 안 보겠지만 해서 좀 크게 했어요. 그 상태에서 윤도했거든요. 그럼 색깔을 바꿔야죠. 그러면 윤곽선 색깔을 아까 요 색이었거든요. 요 색으로 바꾸겠어. 저는 이렇게 했어요. 한 다음에 요거를 두 개를 연결하고 싶어. 그러면 요렇게 가까이 되면 뭔가 점이 나타나죠. 이 연결점이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쭉 갖고 가면 연결점이 나타나요. 그럼 연결점 연결됐어요. 요 두 개는 지울게요. 이게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느냐? 연결이 되면 이걸 움직이잖아요. 지금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됐어. 연결을 방금 시켰잖아요. 요렇게 초록색이 나타나면 연결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움직이면 얘가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정리할 때 편해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이동할 때도 이렇게 하면 한 칸씩 이동해요. 1cm를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또 하나 더 복제하고 싶겠죠. 그럼 예를 들면 복제한다 그러면 컨트롤 D를 해요. 내려왔죠. 그럼 요것도 컨트롤 D를 할 수 있겠죠. 컨트롤 D에서 요렇게 해서 요거를 또 연결할 수 있겠죠. 이거 원래 가까이 붙으면 절로 딱 붙게 돼 있거든요. 됐어. 연결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쫙 해서 붙일게요. 이렇게 하면 붙이됐어요. 붙여졌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근데 요게 아니라 나는 요렇게로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 돼요. 우클릭해서 연결선 바꾸게 되잖아요. 연결선 종류를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알아서 바꿔요. 그래서 안 그러면 새로 또 만들고 그리고 새로 그리면 이 디자인도 달라질 뿐 아니라 모양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요거를 그로 이동하면 알아서 이동해요. 자, 그럼 요걸 하나 더 해볼게요. 근데 이제는 요거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요거랑 요거를 같이 선택해요. 시프트를 누르면. 그래서 컨트롤 D를 해요. 그럼 같이 복제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걸 만들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요거만 붙이면 알아서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놓고 복제하는 식으로 하면 훨씬 편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복제가 됐어요. 요거 세 개가 만들다 보면 이게 약간 짝이 안 맞거든요. 이게 위아래가.
다든지 또는 간격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개를 동시에 선택해요. 이렇게 선택해서 맞춤이 있어요. 맞춤. 오른쪽 맞춤 하게 되면 이 세 개가 오른쪽에 딱 맞춰져요. 그리고 위 세 개가 있는데 간격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맞출 수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세로 간격은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이게 1cm 단위 움직이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딱 맞지 않으면 요거는 1cm 단위가 안 된 거예요. 다시 한 번만 그 다시. 부분만요. 그래서 이게 1cm 간격으로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예를 들면서 이게 근데 요 가운데 걸 보면 딱 등 간격이 돼버리기 때문에 1cm가 아니라고요. 이거와 이거 딱 등 간격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요 등 간격은 조심해서 쓰긴 해야 돼요. 어쨌든 근데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충 맞춰놓고 등 간격 뭐 이렇게 해야 모양이 좋죠. 이렇게 해서 플로우 차트는 이 방법을 쓰면 제일 편하게 그릴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플로우 차트와 함께 거의 비슷하지만 다른 게 뭐냐면 드라이브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드라이브 다이어그램은 어떻게 되느냐. 그다음 플로우 차트 중에서 이런 그 식스 시그마 프로세서 맵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네. 플로우 차트를 많이 썼어요? 네. 그쵸? 그러니까 차트는 많이 썼는데 가전인처럼 만들진 않았지만 가전인과 같은 이제 결과물이 나오도록. 네. 근데 화살표 있고 막 그랬죠? 그렇죠. 근데 그걸 편리하게 하면 되게 편한데. 그렇죠. 지금처럼 하면 더 편리하죠. 구도도 그치. 잘 맞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할 건 아니에요. 나중에 하려고 하는데 지금 할까? 아니요. 시간 더 걸리니까. 그렇죠? 가단계 먼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드라이버 다이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만든 플로우 차트랑 똑같아요. 형식은. 계속 파생되어 가는 건.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있어요. 플로우 차트와 드라이버 다이어그램은 달라요. 그래서 에임이 있고 프라이머리 드라이버, 세컨더리 드라이버, 그다음에 체인지 아이디어 이렇게 네 단계로 딱 구성해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 하여튼 그런데 이것도 역시 아까 보셨던 플로우 차트의 그 파워포인트로 만드는 걸 하게 되면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그렇게 생겼죠. 딱 그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툴킷, 그러니까 에센셜 툴킷이라고 그래서 그거를 만들 때 플로우 차트와 드라이브 다이어그램은 파워포인트에서 이 도형을 이용해서 만드는 것이 제일 편하고 그 다음에 미리 몇 개 딱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복제해서 쓰고 또 미리 그리드를 만들어서 쓰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질문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